뭐 이런 사회문화 이렇게 범주로 봤을 때는 이제 사회문화 쪽에 해당하는 거는 무조건 사례입니다. 음, 우리한테 특정 사례가 주어질 거고 그 사례를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출제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자명해요. 이게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나왔죠. 여기 뒤에 그 표 주어져 있는 그 문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본문에서 이제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면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읽어봤으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지만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는 뭐 무슨 법에 따르면 뭐가 안 된다, 뭐에 따르면 뭐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 놓은 부분이 있잖아. 근데 그 부분은 무조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학교 시험에서도 출제하실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출제하실 거 확률이 제일 높죠. 어쨌든 한 문제는. 그렇죠. 그 부분이 출제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 내용 일치가 되더라도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마식 보도는 됐죠? 경마식 보도라고 하는 것부터 얘기가 나오죠. 이거 예전에 다른 질문도 있었어요. 경마식 보도라고 하는 거랑 그 보도 방식이 다른 게 있어요. 얘 말고.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도 가능해지는 거냐면 사실상 그게 이제 모의고사에 등장했던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다 그 자료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기존에. 그러니까 뭐야, 보기에다가 다른 보도 방식 하나 짤막하게 집어넣고 비교할 수도 있어요. 가와 달리 뭐 보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당장 뭐 볼 건 아니니까 어쨌든. 자, 경마 중계를 하다시피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경마 중계하듯이니까 뭐 누가 앞선다, 뭐 누가 역전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자,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뭐 특징 중에 하나니까 표시합시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경마식 보도는 증가하는구나. 자,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게 되고요.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별로 어려운 거 없네요. 자,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이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특징들이니까 그냥 표시만 하고 넘어갈게요.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괜찮죠?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요거 뭐 특징이네요.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됐죠? 그러니까 장점이랑 단점으로 구분해서 본문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냥 특징이라고 해서 그냥 5개로 묶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죠? 장단점을 묶어서 5개로 얘기한 거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다음 문단 가봅시다.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첫 번째 거 나왔네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죠? 뭐 여론조사는 언제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구조사 같은 것도 바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선거하는 날 선거하고 이게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한테 여론조사 바로 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거를 실시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단 그 뒤에 이어지는 거지만 그거는 선거 종료, 투표 종료까지는 발표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뒤에 가볼게요, 일단. 자, 그 결과의 보도는 요 얘기죠.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금지된다. 일단 이게 중요하겠네요. 결과 보도에 대해서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하면 안 된다. 괜찮죠? 되게 교묘해지는 겁니다. 선거 7일 전에는 해도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가 이번 선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2주 동안 내내 할 수 있어요. 맞지? 그쵸? 14일 전, 13일 전, 12일, 11일 쭉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7일 전에 실시한 결과를 7일 전 발표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6일 전부터는 조사는 해도 돼. 근데 그걸 발표할 수는 없다고. 보도할 수는 없다고. 그 얘기죠.
괜찮습니까? 날짜 가지고 지금 장난질 치기가 좋아졌죠. 날짜 가지고. 계속 가봅시다.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하여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거 결국 무슨 얘기야? 헌법재판소가 금지를 허용했다는 거죠. 보도 금지를 허용했다고. 됐죠? 괜찮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는 거지. 이거 보도를 금지하는 게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언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논란이 있었겠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이거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으니까 금지한다.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죠? 자,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거 분류하셔야 됩니다, 그냥. 됐죠?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는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왜곡 보도를 금지한다. 이렇게 왜곡 보도 금지.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됐죠? 이건 뭐 따질 필요가 없죠. 왜곡된 보도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죠. A 후보자가 앞서고 있는 거를 B 후보자가 앞서고 있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이건 뭐 크게 어려울 분 없고 뒤에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에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 중요한 건 여기겠네요. 왜곡 보도는 당연한 거였지만 조건이 하나 있네요.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됐죠?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 금지. 자, 조건이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밝히지 않은 채 안 된다. 서열이나 우열 안 된다. 괜찮습니까? 이게 동시에인 겁니다. 이걸 동시에인 거라고. 괜찮습니까?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이에요. 요거 위로 살짝만 빼서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왜? 보세요. 경우의 수가 생겨요. 오차 범위 바깥일 경우. 됐죠? 괜찮습니까? 그때는 나 신경 쓸 필요 없죠. 관련 없어지죠. 괜찮습니까? 납득돼? 괜찮죠?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금지 사항이에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바깥에 있을 경우에는 나와 관련이 없어요. 두 번째, 오차 범위를 밝혔다면. 됐죠? 오차 범위를 밝혔다면. 이거 보도해도 되죠? 서열, 우열, 보도 가능. 괜찮습니까? 요거 납득돼? 됐죠? 밝히지 않은 채 서열 나타내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밝히면 나타내도 되는 거라고. 됐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그죠? 오차 범위 내고 그리고 오차 범위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 보도 안 돼. 그죠? 서열, 우열 보도 금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지금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괜찮죠? 요 내용. 괜찮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기출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실제 이거 가지고 물어봤잖아. 그죠? 이거 따져줘야 되는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다음 갈게요. 자, 언론단체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 요거 이제 세 번째네요. 세모로 표시할게요. 자, 얘는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오케이. 됐죠? 표본 오차를 감안한 정확한 보도.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네요. 다에 따르면. 자, 이때도 똑같네요.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됐죠? 조건이 하나 있네요.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경합 쓸 수 있답니다.
하지만 서열화 안 되고요. 또는 앞섰다 라처럼 우열 안 된다. 괜찮죠? 그럼 얘도 똑같네요. 얘도 똑같네요. 자, 경우의 수 따져볼 수 있겠죠? 조금만 내려가서 여기 빈칸 있으니까 여기다가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도 그러면 지금 다와 관련했을 때 뭐야? 오차 범위 바깥일 때 상관없잖아. 됐죠? 다 관련 없어요. 됐지? 이때는 그냥 써도 되는 거야. 대신에 오차 범위 내라면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가능. 하지만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서열화, 우열 표현 쓸 수 없다. 이거잖아, 지금. 얘도 지금 세 개의 문장으로 정리되죠? 괜찮습니까? 그럼 일단 간단하게 따져봤을 때,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따져봤을 때, 나가 됐건 다가 됐건 오차 범위 바깥일 때는 사실 생각할 필요 없네요. 따질 필요 없네. 나 이건 다 이건. 그렇지? 근데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갔을 때에는 나랑 다랑 조금씩 고려할 사항들이 생기는 거네. 괜찮습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랑 관련된 거고, 보도할 수 있는 기간, 보도하면 안 되는 기간, 그렇죠? 가는 이제 그 기간과 관련 있는 거고, 괜찮습니까? 요 내용, 이거는 필수지. 어. 지금 이 모의고사, 이 수능 여기서도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이번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지, 이렇게 당연히. 괜찮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다음 문단. 자,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 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방책 중 하나로 선거 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다. 이거 문단 잘라도 되겠다. 아예 그냥 쭉 잘라놓고 이제 여기는 이제 선거 방송 토론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괜찮죠? 자,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의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괜찮습니까? 실제로 이 국회의원 선거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통령 선거할 때 많이 하죠. 방송에서 공식 토론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 가볼게요.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된다. 그렇죠?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은 됐죠? 요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네요, 이제. 토론회 규정.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이 첫 번째네요. 이 사람 초청할 수 있다. 됐죠? 괜찮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 이거네요. 정당이 추천한 사람이에요. 정당. 추천한 후보. 됐죠? 아, 어떤 특정 조건을 갖춘 정당이 추천한 후보는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괜찮죠? 자,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아,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초청할 수 있다. 괜찮죠? 다만, 다만 나왔네요.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가 개최 가능하고, 오케이? 됐습니까?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이제 본 이상 나중에 그 대통령 선거 있을 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주요 후보자들 그 토론회 하는 시간 방송 편성이 따로 있고 말고 다른 후보자들 그 토론회하는 방송 편성 따로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시간대가 다르잖아. 그래서 이제 주요 후보자들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그 황금 시간대에 좀 들어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후보자들 토론회 시간은 약간 이제 사이드로 빠져 있죠. 좀 늦은 시간에 한다거나 아니면 이른 시간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돼요. 됐죠? 여기까지. 별 문제 없네요. 요 문단의 내용은 크게 어려울 건 없네요. 자, 가봅시다.
자, 이런 토론회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말 바꿉시다. 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결정한 거죠.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판단한 거죠. 괜찮습니까? 자, 지금 이게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 건지 아시겠죠? 다른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공약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기회가 균등한 거 아니냐라고 따질 수 있을 거냐, 누군가는. 괜찮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뒤에 봅시다. 자, 다수의 의견은, 오케이, 다수,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수의 의견은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의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규정은 합리적 제한이라고 보았다. 오케이. 표시만 하고 넘어갑시다. 뭐 읽을 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오케이. 시간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그렇죠?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다 할 수 없죠. 대통령 후보자 요즘에 난리 났죠? 어, 실제로 보시면 막 후보자 막 십몇 번까지 있어요. 대통령 후보자가 십몇 번까지 있으면 그 막 열 몇 명 앉혀놓고, 그죠? 한 명씩 다 자기 공약, 자기 정책 얘기하려고 하면은 24시간 방송에도 모자라요. 괜찮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죠. 시간적 한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후보자가 너무 많아지면은, 그죠? 1번 후보자부터 뭐 15번 후보자까지 다 얘기하면은, 그죠? 그 후보자들의 정책 비교하기가 어려워지잖아. 현실적인 문제죠, 이것도. 괜찮죠? 한편, 소수의 의견은, 그죠? 이와 다른 의견이겠죠? A와 다른 B의 의견은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서 박탈하며, 됐죠? 선거운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시청률이 뭐 10% 이상 나올 수 있는 시간대에 연설을 할 수 있는 후보자랑, 그죠? 그 다음에 시청률이 뭐 한 뭐 2, 3%밖에 안 나오는 시간대에 연설하는 후보자는 노출 기회가 다른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겠죠. 자,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네요.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그쵸.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쵸? 여기 지금 뭐 후보자 토론 연설, 피크 시간대에 초청된 후보자는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는 후보자이겠구나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머지 후보자는 아닌가 보네.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다. 오케이? 요게 세모의 견해가 되겠네요. 규정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수의 의견이고 소수의 의견은 차별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결정적으로. 괜찮습니까? 마지막 문단에 있는 내용은 그러면 이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정리해 두는 게 좀 필요하겠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글 전체의 구조를 조금만 비교해 보면 경마식 보도의 특징 나오죠. 첫 번째 문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내려가면 이제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규정들. 그렇죠? 규정에 따랐을 때 어떤 경우의 수가 생겨나는지 구분해 놓는 거 두 번째 문단.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이랑 네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 관련된 거. 됐죠? 했을 때 마지막 문단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됐죠? 요 정도로 이제 4등분해서 네 문단으로 정리해 놓은 거네요. 되지? 오케이. 본문 정리 요 정도까지 잡아두시고 뒤에 문제 풀어보실 때 특히나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7번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미리 별표 쳐두시고 어, 미리. 자, 이거 푸실 때 주의사항 왜, 어느 부분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다 따져보세요. 괜찮습니까?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결해 보세요. 같이 한번 1번부터 봅시다. 4번.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뭐 경마식 보도에 대한 설명이죠. 음. 이거는 뭐 내용 일치니까 기본 유형, 기초 유형이죠, 그냥. 이거는 변형이 크게 이루어지기는 힘든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에서 변형이 될 거다를 감안하고 가야 되잖아. 그죠? 학교 시험에서 이부 문제를 그대로 활용하진 않을 테니까. 그죠? 복붙하진 않을 테니까. 그럼 이제 변형을 했을 때, 뭐, 크게 변형될 만한 요소들은 아니죠. 그죠? 가볼게요. 자, 선거 기간 후반기에 비해 전반기에 더 많다. 거꾸로죠? 그죠?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 많다. 그렇죠? 맞는 말로 고치는 것까지 갑시다. 후반기에 더 많다. 라고 고쳐주는 것까지. 그죠? 자, 2번. 시청자와 방송상 간에 상반된 이해관계가 반영된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았죠? 괜찮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시청자에게는 재미, 됐죠? 흥미, 그리고 방송사에는 뭐 새로운 뉴스? 매일 새로운 뉴스. 그렇죠? 그렇죠? 이 둘은 상반되는 게 아닙니다. 넘어가 되겠죠? 자, 3번.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 전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A,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애초에 경마식 보도의 특징이었죠. 맞추지 않는다가 틀렸네요. 맞춘다. 그렇죠? 4번.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죠. 본문에 나와 있던 말 그대로 쓰면 도외시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는 등한시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됐죠? 어, 괜찮습니까? 말 바꿀 수 있어요. 비중이 적은 거죠.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도외시, 등환시가 이렇게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무시하고 버려두고 외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말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배제라는 말 쓸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괜찮죠? 대신에 이제 5번이 맞는 말이죠. 아,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북돋운다. 이게 뭐 흥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체크만 해두고 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윗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얘기 나왔던 조항들을 달아놓은 거잖아. 괜찮습니까?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까, 보도가. 됐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자, 2번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선거 방송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 이건 어느 경우인지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정당의 추천이 아니더라도 지지율 5% 이상. 됐죠?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2번도 맞는 말. 3번.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의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들 멍청하게 틀렸어요. 내가 이걸 왜 멍청하다고 얘기해? 제대로 안 읽은 거야. 괜찮습니까? 선택지를 제대로 안 읽은 겁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이게 순간적으로 그런 실수를 한다니까? 무슨 얘기야?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제 잘못 선택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인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언급과 헌법재판소에서 뭔가가 논의된 적이 있다. 문문에 있어, 그래. 근데 이 둘이 서로 충돌하는지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 괜찮습니까? 됐죠? 이런 실수 진짜 치명적입니다. 우리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반론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거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합헌이다라고 결정 내린 거죠. 괜찮습니까? 3번이 그래서 틀린 겁니다. 괜찮죠? 선택지를 읽는 방법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 내용을 이해 못했다, 이런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괜찮죠? 자, 단어 위주로 접근했을 때 가장 실수가 나오기 좋은 비문화. 그렇죠? 자, 4번. 선거일에 당선인 예측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 결과를 보도할 수 있다. 이 정확하죠?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어. 근데 발표는 투표가 마감된 이후에. 괜찮습니까? 그래서 매번 그런 겁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이제 6시 이후에 TV를 딱 켜보면 알겠지만 개표를 하는 와중에 바로 나와요.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조사됐습니다. 바로 그것부터 발표합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 그렇죠? 그런 겁니다. 내일 TV 한번 보세요. 아, 수업 있구나. 아유, 안타깝다. 나도 수업이야. 자, 뒤에 갑시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뭐였어? 그 후보자 토론회에 관련된 규정이었죠? 괜찮습니까? 음, 후보자 초청 토론회 관련 규정. 괜찮습니까? 5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규정이 뭔지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넘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6번. 니은과 관련하여 A와 B의 입장. A는 이제 다수 의견. 그렇죠? 다수 의견. 그냥 편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니은이 합리적이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는 입장. B는 소수 의견. 야, 다수냐 소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선. 그렇죠? 니은은 불공평하다. 그렇죠? 라고 하는 입장. 됐죠? 가봅시다. 1번.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시간의 제한이나 참여한 후보자 수와 관계가 없다면, 그렇죠? 관계가 없다면이에요. 그러면 A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자, A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후보자 초청이 너무 많으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현실적 제약이 있어서 일부만 초청하는 게 맞다. 이거였잖아. 강화되는 게 아니죠. 관계가 없다면 약화되겠죠? 됐습니까? A의 입장은 약화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6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변형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자, A의 입장이 강화되겠군, 약화되겠군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관계가 없다면이라고 하는 요소도 관계가 있다면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따져볼 때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은 요놈을 수정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요놈도 수정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넘어가 되겠죠? 뒤에 갈게요. 자, 2번.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인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뭐 여기까지는 별거 없네요.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다면 괜찮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앞에만 붙은 말이 되게 거창하긴 한데 이 정치 신인 그죠? 그러니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신인이 그죠? 초청받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A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A가 뭐였는데 A는 다수 의견 쪽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토론의 규정은 합리적이다. 초청하지 않아도 된다. 입장인 거잖아. A의 입장 약화되는 거? 가능하죠? 괜찮습니까? 됐나요? 넘어가 되겠죠? 음. 이거는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뭐라고도. B의 입장이 강화되겠군. 이것도 가능하죠. 괜찮습니까? 거봐.
뛰어난 능력을 지녔지만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을 못 받았잖아. 라고 B가 따질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건 불공평해. 그렇지? 넘어가도 되겠죠? 2번이 일단 맞는 말. 그렇죠? 3번.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그렇죠?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B의 입장은 강화되겠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B는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야? 니은은 불공평하다. 괜찮습니까? 지금 이 후보자들의 제한을 두는 거는 일부 거대 정당,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지지율이 높은 후보자들에게 맞춘 것이다. 이거였잖아. 근데 지금 여기 전제 조건으로 붙은 게 뭐야?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됐다며. 괜찮습니까? 그 제한 기준이 국민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그렇죠? B의 입장은 강화되는 게 아니죠? 괜찮습니까? 됐나요? 자, 4번. 어떤 후보자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간 별도 토론회에서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주었어. 하지만 그 토론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되죠? B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이게 뭔 소리야? 에이, 이건 무슨 소리야? 토론회에 참여했다, 안 했다로 인하여 지지율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이 사람이 기존에 얼마만큼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별개로 참여한 토론회에서의 모습을 바탕으로 지지율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 누구든 참여시켜야 돼. 이렇게 되겠지. 괜찮습니까? 따라서 B의 입장은 약화되는 게 아니라 강화되겠죠? 괜찮습니까? 4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생각보다 단순한 겁니다. 토론회 참여가, 그죠? 지지율의 변화로 연결된다. 괜찮습니까? 이게 지지율이 올랐건 떨어졌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잖아. 괜찮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론회에 누구든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되겠지. 라는 주장으로 연결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됐나요? 이거 지금 선택지 뒤죽박죽 섞어서 변형하기 되게 좋은 문제예요. 6번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지금 4번. 지지율이 떨어진다면이 아니라 올라간다면.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토론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B의 입장은 그래도 강화예요. 괜찮습니까? 그래도 강화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죠? 5번 갈게요. 유권자들이 뛰어난 정치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후보자 토론회라면 괜찮습니까? 에이, 이거는 맞네요. 그러면 바로 약화가 아니라 바로 강화죠. 소수 정당 후보자가 됐죠?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토론회라면 소수 정당도 토론에 참여해야지가 되겠죠. 괜찮죠? B의 입장 강화되는 거겠죠, 바로. 됐습니까? 오케이, 6번은 여기까지. 7번 넘어가 봅시다. 7번은 1차적으로 우리 봐야 되는 거 있다. 그쵸? 요거 무조건 봐야죠. 괜찮습니까? 오차 범위가 중요하잖아. 왜냐면 우리 본문을 정리할 때부터 얘기했었잖아. 오차 범위 바깥이라면, 오차 범위 안쪽이라면 이거 따져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 알려준 오차 범위를 알아야죠, 일단.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비교 해보면 일단은 나오는 거지. 괜찮습니까? 됐죠? 일단 여기만 보면 이제 10%고 뭐 이런 식으로 됐죠? 숫자 써놓고 가면 좀 편리하긴 하겠죠? 자, 선택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1차 조사 결과를 됐죠? 1차 조사입니다. 지금 위에 1차 조사만 볼 거야. 됐죠? 자,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게 전부 다 중요한 요소라서 그렇습니다. A 후보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B 후보와 C 후보의 우세라고 보도하는 것은 끊어주시면 되겠죠? 얘는 나와 다 중 어느 것에도 위배되지 않겠군. 이라고 얘기하네요. 자, 나랑 다라고 하는 규정을 참고해 보시면 날짜와 관련된 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네요. 괜찮습니까? X라고 하면 또 너네 헷갈릴 테니까 이거는 뺄게요, 그냥. 그렇지? 날짜 관련된 거는 나랑 다랑은 관계 없잖아. 그렇죠? 며칠 전에 보도한다는 가랑만 관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판단 요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자, 두 번째,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우세라고 하면서 퍼센트 차이 얘기했고, 우세라고 얘기했고, 괜찮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나와 다 중 어느 것에도 위배되지 않겠군이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실제로 8.8%라고 하는 오차범위 바깥이네요. 됐죠? 인 거니까 우열에 관한 이야기 해도 상관없는 거죠. 됐죠? 가능.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까 본문 읽을 때 고려했던 그 경우의 수에 딱 걸려 들어가는 거네요. 됐죠? 그럼 나와 다 중 어느 것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가능.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2번 갑니다. 2차 조사 결과를, 2차 조사예요. 지금 표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2차 조사입니다. 얘를 선거일 9일 전에 끊어주시면 되겠고요.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C 후보는 3위라고 보도하는 것. 됐죠? 나에는 위배되지만 다에는 위배되지 않겠군. 와, 귀찮아졌다. 나에 위배되는가, 다에 위배되는가 각각 따져봐야겠죠? 괜찮습니까? 나부터 봅시다. 자, 2차 조사 위에 표에서 잠깐만 볼게요. 그죠? A 후보랑 B 후보는 1% 차이고 B 후보랑 C 후보는 20% 차이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A 후보랑 B 후보는 어쨌든 오차범위 안쪽이네요. 괜찮지? B 후보랑 C 후보 같은 경우는 오차범위 바깥이죠? 됐죠? 그러니까 B랑 C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열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렇습니까? 근데 A랑 B 얘기할 때는 우열 얘기하면 안 되죠. 누가 앞선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뭐가? 나, 다. 이건 본문 다시 확인해야겠죠. 자, 따져봅시다. 나부터 따져볼게요. 나. 나부터 따져봅시다. 됐죠? 자, 오차범위 안쪽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본문 잠깐만 확인해볼까? 이건 좀 귀찮더라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나조항에 따를 때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는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 금지한다. 근데 오차범위 밝혔잖아. 안 밝혔구나. 괜찮습니까? 오차범위 안 밝혔어. 안 된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위배되는 거 맞네요. 괜찮습니까? 자, 이거 번거롭더라도 이 작업 반드시 해놔야 되는 게 이 중에 일부를 수정하면 그냥 바로 문제예요, 그냥. 됐죠? 자, 다를 따져봅시다. 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도 오차범위 안쪽인 건 똑같죠? 그러니까 다를 확인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한다.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 우열 안 된다. 괜찮습니까? 됐죠? 그럼 얘도 똑같네요. 우열, 서열화, 금지. 괜찮습니까? 따라서 다도 위배되는 거네요. 괜찮습니까? 우리가 선택지에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나에는 위배되지만 맞아요. 다에 위배되지 않겠군. 틀렸네요. 2번 정답. 됐습니까? 됐죠? 정말 기초적인 내용으로 접근한 거야. 지금 얘는 2번 선택지가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가만 생각해서 지금 고려한 거지만 실제로 이거를 비트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비트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게 뭐 나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다에는 위배되겠군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애초에 그냥 위에 표에 있는 숫자만 바꿔도 돼요. 그쵸? 그걸 오차범위 바깥으로 바꿔버리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나와 다 둘 다 위배되지 않는 거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손을 댈지는 우리의 항상 예상을 벗어나게 될 거란 말이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예상해보고 연습해보고 가야 됩니다. 괜찮죠? 근데 무엇을 예상하든 간에 새로 올 겁니다. 문제로 봤을 때는. 그렇죠? 여기까지 일단. 3번. 3차 조사 결과를, 그렇죠? 3차 조사 결과를 표로 봐야 되네. 선거일 4일 전에 A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1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가와 다 모두에 위배된다. 자, 이것도 따져볼 필요 있어요. 위배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왜 위배되는데? 4일 전이잖아. 괜찮습니까? 4일 전 보도. 그죠? 이거 괜찮습니까? 위배되는 거 맞죠? 됐습니까? 뭐라고 보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에선 지금. 됐죠? 언제 보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다 같은 경우. 그렇죠? 다 같은 경우. 3차 조사 결과는 오차범위 안쪽인가? 오차범위 안쪽이네요. 그쵸? A랑 B가 오차범위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오차범위 안쪽이니까 서열화 안 되네요. 금지. 됐죠? 그러니까 요놈도 위배. 됐죠? 됐나요? 각각 분리할 수도 있어요. 3차 조사 결과를 4일 전에 보도하는 것은 가가 위배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A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1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다에 위배되는 보도인 거고, 각각.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 괜찮습니까? 자, 4번 갈게요. 1차 조사 결과를, 다시 이제 표에서 1차를 봐야 되네요.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위, B는 2위, C는 3위라고 보도하는 것. 그렇죠? 나에 위배되지 않고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그렇죠? 자, 14일 전에 보도하는데 그때 표를 봤더니 오차범위 바깥이죠? 맞죠? 10%, 14%니까. 그렇죠? 둘 다 오차범위 바깥이니까 나에 위배되지 않고 가능하죠?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차범위 바깥이니까 서열을 하건 우열을 나타내건 상관없어요. 괜찮습니까? 그게 맞는 말. 됐죠? 메모할까? 오차범위 바깥이니까. 됐죠? 가능. 뭐가 가능한지까지 씁시다. 서열화, 우열, 모두 가능.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2차 조사 결과를 9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 자, 2차 조사 결과로 바뀌었네요. 그럼 얘는 문제가 되는 게 뭐야? 후보자 A랑 B가 오차범위 안쪽이네요. 괜찮습니까? 아하, 2차 조사 결과는 됐죠? 다에 위배되는군. 맞는 말이 되는 이유? 얘는 오차범위 안쪽이 되어버리니까. 따라서 서열화, 우열, 모두 금지. 괜찮습니까? 됐죠? 아, 이거 실무 문제는 진짜 영양가가 엄청 높은 문제예요. 선택지 자체가 바꿔먹기도 좋고 숫자 바꾸면 아예 그냥 새로운 문제처럼 느껴질 거고. 그렇죠? 마지막 5번 볼게요. 자, 2차 조사 결과를 됐죠? 선거일 9일 전에 B 후보, A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이라고 표현하는 거. 됐죠? 다에 위배되지 않고까지 일단 봅시다. 오케이. 다에서는 오차 범위 안쪽이라면 경합이라는 표현은 된다 그랬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오차 범위 안쪽이니까. 따라서 경합 보도 가능. 됐죠?
누가 앞선다 이런 표현만 안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차범위 안쪽이라면. 그렇죠? 대신에 3차 조사 결과를 4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던 4일 전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선거일 4일 전. 가에 위배되겠군. 이거는 기간에 대한 문제죠? 가는 4일 전에 보도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에 위배되는 거 가능하겠죠. 이건 뭐 어려울 거 없네요. 괜찮습니까?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보도 금지. 이 내용이니까. 됐죠? 요게 7번 문제의 핵심들이었다. 라는 것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뒤에 다른 문제 있나? 없죠? 오케이, 여기까지.